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8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87일차고요. 오늘 어, 눈이 시려가지고 144페이지죠. 가격입니다. 눈앞에 눈앞에 이익이냐? 브랜드 가치냐?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는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이익은 바로 보이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눈앞에 바로 이익만 보고 살 것이냐? 그 멀리까지를 보고 살 것이냐. 그게 본인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자신이 코앞에 있는 이익과 뭐 이런 것만 볼 것이냐, 멀리 볼 것이냐. 그 내 삶이 오늘을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내일 또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볼게요. 145페이지. 밤 10시가 됐다. 밤이 깊었지만 날이 춥게 느껴지진 않았다. 역시 성공담을 풀어놓은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잘 나가,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해 말하거나 들으면 왠지 모르게 감정이 고양된다. 이러니 서점에 성공한 이들의 책이 넘쳐나는 것도 이해가 된다. 문득 노인을 바라보니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저 어르신, 아니 조커님. 아, 미안, 깜빡 졸았네. 네? 나이가 들면 성공한 이야기는 지루해서. 그는 갑자기 시간을 확인하려는 듯 왼팔 소매를 걷었다. 허리가 비약적으로 많아져서 자네들이 금전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워졌다. 그런데, 그런데까지 들었어. 자네는 당신의 자신을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 주무셔가지고요. 그래도 어디까지 들었는지 기억을 하고 보시네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꽤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아까 사람의 본성은 돈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는 말을 했어.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자네의 좋은 면이 잘 나타났던 것 같다. 자네는 여유도 생겨 주변을 돌볼 수 있게 됐고 아주 바람직한 상태야. 돈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장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는 거야.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냉정해지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네는 위험한 다리를 몇 번이나 건너면서도 주변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갔어.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던 것 아닌가?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당시 매장 두 곳의 매출을 합산하면 매달 1억 원을 넘겼으니 겨우 매장 두 곳이라 해도 저는 연매출 12억의 요식업체 오너였던 셈입니다. 은행을 그만두었을 때 은행원이 손님을 상대하는 장사를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로 하면 어떻게든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들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시나요, 일을? 대충 하시나요? 너무 죽을 각오를 뛰어넘어서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일은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점차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안정권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인지도도 올라갔고요.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더 고용할 여유도 생겼고, 저 또한 매일 직접 나가지 않아도 가게는 문제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편의점으로부터 주먹밥, 컬레,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하자 이야기가 나온 건 2호점이 궤도에 오르고 얼마 지난 후였습니다. 오타니가 한 대형 편의점 체인점에 먼저 그러한 제안을
체인점에 먼저 그러한 제안을 했더니 상대 측에서도 꼭 하고 싶다며 두 말 없이 당신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편의점 입장에서는 평판 좋은 주먹밥 가게의 특별한 주먹밥이라는 점이 신선하고 마음에 들었던 거겠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베이카쿠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하야마와 오타니를 불러서 미팅을 했죠. 오타니는 물론 찬성, 하야마는 반대. 저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제시한 조건은 계약금 2,500만 원, 로열티는 매출의 1%, 꽤 좋은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동 개발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크림 주먹밥 레시피를 건네야 하고 가격 결정권 또한 편의점 측에 있었습니다. 오타니는 지금도 인지도를 올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희를 설득했죠. 그러나 하야마는 레시피를 건네준다는 점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고심해서 만든 회심적이었다, 회심작이었으니까요. 그 정도로 충분히 이해가 갔지만 사실 저는 그보다 편의점의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편의점 측에는 주먹밥 매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베이카쿠의 크림 주먹밥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주먹밥의 가격대를 고려하면 분명 2,000원 내외로 출시할 계획이었을 겁니다. 2,000원에 파는 편의점 주먹밥이 있는데 과연 손님들이 3,000원을 내며 저희 가게에서 주먹밥을 사갈까요? 반면에 오타니가 찬성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저희 주먹밥이 전국적으로知명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편의점 크림 주먹밥이 대박이 나면 단순의 크림 주먹밥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게 되는 것도 불가능한 꿈은 아닐 겁니다. 다만 베이카쿠 브랜드에 얼마나 기여할지 그 효과까지 가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베이카쿠의 총책임자로서 내린 결정이었나? 노인은 곧바로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네, 그 무렵에 저는 베이카쿠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납득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역시나 도타니는 내 의사는 존중하지만 왜 거절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더군요. 편의점에서 우리의 크림 주먹밥을 파는 건 분명 매력적인 일이야. 그런데 그 권리를 얻더라도 우리는 잃는 게 있어. 바로 가격 결정권이지. 처음에 내가 나한테 프랑스 음식에 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그래, 기억나. 그 뒤 우리는 베이카쿠의 콘셉트를 결정했어. 그리고 지금의 내 생각은 이래. 가격 결정권이야말로 브랜드의 힘을 결정한다고. 스타벅스를 스타벅스로 있게 하는 건 뭘까? 사실 거기서 파는 건 고작해야 커피잖아? 일반 사람들이 커피 맛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것 같아?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숍의 차이는 폭신한 소파도 아니고 편안한 가게 분위기도 아니야. 그렇네요. 커피도 맛없던데 저는. 소파도 푹신한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조용한 것도 아니고, 그쵸? 나는 바로 그 차이가 가격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비싸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가요? 우리 크림 주먹밥은 주먹밥 중에서도 비싼 편이야. 하지만 손님들에게 그만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게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면 지금까지 잘 되던 게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돼. 오타니가 제 말에 설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딱히 대답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 주위에서도 제가 경영자로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종종 놀라기도 했고요. 오타니는 그때 저의 결단을 베이카쿠는 내 손으로 키운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 뒤 실제로 경영에 대해 참견하는 일이 줄었거든요. 오판. 돈만 쫓다가 놓친 것은 없는가? 돈만 쫓다가 놓친 건 없을까? 한번 또 보는 거예요. 노인과 내가 앉아있는 이 거리의 가게들은 이거 금방 읽겠죠? 예. 이거 다음 주에는 더 시스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노인과 내가 앉아있는 이 거리의 가게들은 문을 일찍 닫는다. 만약 벤치가 아니라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해도 지금쯤이면 문 닫을 시간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쫓겨났을 것이다. 행여 다른 가게를 찾는다고 해도 심야 영업을 하는 카페는 없으니 결국 슬슬 집으로 돌아갔으리라. 그렇다. 노인과 만난 이후로 몇 시간째 계속 이 광장 근처의 벤처에만 앉아 있었다. 다행히 디자인이 잘 됐다고 생각했던 벤치는 가능성도 우수한지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별로 피곤하지 않았다. 전등 불빛도 차츰 어두워진다. 이 시간에도 황황한 빛으로 거리를 환히 비추고 있는 곳은 편의점뿐이었다. 나는 먼 곳을 응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편의점은 이 거리에 대체 몇 곳이나 있을까? 그때 갑자기 노인이 말을 걸었다. 항상 하는 생각이 있네만 후회는 먼저 오지 않는다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신중함을 요구하지.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지 말고 신중하게 후회는 먼저 오지 않고 후회는 항상 뒤에 온다. 기회는 먼저 온다. 근데 기회를 못 알아봐서 뒤에 후회를 한다. 내 삶을 진정성 있게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최선, 그러니까, 안간힘을 쓰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 하고 있는지, 그쵸? 그런 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속담의 참된 의미를 뼈저리게 이해하는 시점은 대체로 일이 벌어진 뒤야 후회할 때라, 후회할 때라거나 넘어진 뒤라거나 노인의 유머 섞인 말투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나는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 무렵의 저를 돌아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을 확신하다 보니 얼마나 행동이 점차 어, 대담해졌거든요. 그때의 감각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모처럼 커다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뭐든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강했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보는 듯한 강박관념이 휩싸였고요. 또 앞으로 가게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창업했을 때와 같은 용기는 더 이상 필요 없으며 말없이 말을 앞으로 전진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저지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금만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한 약속이었죠. 자기 자금으로 한 매장씩 착실하게 늘리느냐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단숨에 확장하느냐. 저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실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조금 시들해졌지만 매출에는 안정적으로 공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 여기서 최상의 한 수를 놓는다면 베이카쿠의 경영 자체가 한 단계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단은 저 혼자서 내렸습니다. 저의 새로운 계획은 3호점과 4호점을 동시에 개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하기로 했고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더군요. 그렇게 자기 자금을 고집했으면서 하는 놀라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루는 금액도 커졌을 뿐 아니라 나라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정도의 대출금이면 당시 이익으로 볼 때 1년 반이면 반지에 가능한 액수였죠. 3호점은 이 거리에서 가장 큰 S역의 중앙홀, 그것도 신칸센이 정차하는 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출점을 꿈꾸었던 곳이기도 했고요. 4호점은 이 거리에서 가장 변화가인 T시가지에 열기로 했습니다. T시가지는 영화관도 있고 세련된 카페들도 많아 데이트 장소로 주목받는 번화가입니다. 이 두 가게는 같은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M역 앞 1호점과 K역 분해의 2호점에서 성공했던 방식을 좋은 변형해서 도입하기로 했죠. 즉, 두 가게의 중간 지점에 주방을 빌려서 주먹밥을 만들고 양쪽 가게에 출하하는 스타일로 가기로 한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싶어 매장 두 곳을 동시 개업했던 것이긴 하지만요. 저는 당시 같은 비용으로 이익은 배로 늘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S형 내의 주방을 임대료는 한 달에 500만으로 계약금과 가게, 설치비까지 거의 2억 원의 초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T시가지의 임대료는 한 달에 450만 원이었는데 가게 외관을 포함한 인테리어 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거의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주방으로 할 만한 적당한 곳을 얼른 구하지 못해 초조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설비를 통째로 사용할 수 있는 매장용 물건이 있다는 말에 바로 확인하고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료는 250만 원이었고요. 저희는 대출받은 2억 원과 자기 자금 1억 5천만 원을 합친 3억 5천만 원으로 그 비용들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가게 인테리어 등도 설계사에게 부탁해서 차차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나가는 돈이 비약적으로 커지자 조금 불안해지긴 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승부를 걸 때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나 자신을 따돌렸습니다. 이 숫자, 왜 이런 거야? 개점 준비로 한창 바쁠 무렵 오타니가 저를 붙들고 물어보더군요. 오타니가 들고 있던 건 지난번 매출 데이터였습니다. 지난달 매출이 왜 주먹밥 폐기손이 늘었던데 지난달부터 새 매장 개점 준비 때문에 크림 주먹밥 수를 늘렸거든. 그래서 폐기손은 증가한 거야. 늘리다니 어떻게 늘렸는데? 밥은 일괄적으로 외부 업자에 맡기기로 했어. 뭐? 왜? 왜라니 앞으로 밥은 더 많이 필요해질 거야. 매장이 늘면 하는 수 없잖아. 어느 타이밍에서는 외부에 맡겨야만 해. 안 그러면 매장별로 밥까지 지을 시간은 없어. 하지만 갓 지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드는 것도 콘셉트 중 하나였잖아. 그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더라도 밥은 갓 지은 밥으로 하자는 뜻에서 말했던 거였지. 지금은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시기잖아. 속도를 올려서 단숨에 우뚝 서야 해. 그래야 내 목도 늘어난다고. 오타니는 여전히 제 방식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실제 경영은 제가 일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가 더는 간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후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에이스케, 너 좀 변한 것 같아. 편의점 이야기를 거절하고 난 후부터 좀 초조해 보여. 그보다 너 컨설턴트잖아. 지금의 베이카쿠를 보고 뭔가 조언해 줄 건 없어? 아니, 내가 하는 일은 옳다고 봐. 다만 속도를 너무 내지 않았으면 해. 그런 건 말 안 해도 알아. 하야마는 새 매장 오픈을 앞두고 신메뉴 개발에 힘쓰고 있어. 너는 컨설턴트 같은 건 그만두고 빨리 이쪽으로 오지 그래? 아주 재밌어. 그래? 그건 너만 봐도 잘 알겠어. 자신감이
없던 때와 비교하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거든. 저는 운영 방식을 급격하게 바꿔나갔습니다. 확대화와 효율화를 한 번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맡길 부분은 맡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매장의 개점 준비를 진행했죠. 그런데 하야마도 이 급격한 변화에 조금씩 걱정을 내비치더군요. 사장님, 외부에 맡긴 반말인데요.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는 수 없어. 그래도 최고급 쌀과 최신식 밥솥으로 지어왔잖아. 같은 쌀이니까 문제가 될 거는 없어. 그런가요? 크림 주먹밥의 핵심은 밥이 아니라 크림 부분이야. 크림은 예전 레시피 그대로 만들 거고, 그 점에서도 타협은 일절 없어. 여기 기계로 하면 사랑이 빠지죠? 사랑이 빠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읽고 노이는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 사랑이 빠져서 돈에 이제 막 있죠. 어, 뭔가 눈이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음, 멈춰서 알차게 해야 될 때가 있고 확장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확장하다가 이제 이게 잘못된 케이스죠. 밥도 그렇고 밥솥 최신식, 쌀도 최고급이라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죠? 네. 해야 되는 거 그래야 맛이 있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제 그 우리 아름이 어머니께서 수업을 세 번을 연태 열심히 들으시더니 종교에 걸리셔가지고 아예 이제 안 들으시려고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도 치고 오레가노를 갖다가 막 바르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 이제 너무 그래서 어쨌든 설득을 해서 안 가기로 아예 안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설득을 해서 모시고 왔어요, 서울에.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어제 너무 이제 목요일, 금요일부터 그 아름이가 그 오레가노 때문에 소염제를 먹고 그래도 소금물이랑 음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부터 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그 힘들게 해서 이제 물을 먹이고 막 이랬나 봐요. 근데 목금 이틀을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아마 오늘 수업을 들으러 가면 밥을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내가 엄마가 저항이라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엄마가 저항을 하니까 아이가 똑같이 저항을 해요. 저항이라는 걸 가져와요. 똑같이. 내용은 다른데 저항이라는 걸 갖고 와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게 아이들한테 똑같구나라는 거를 저는 어제 또 되게 많이 또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가서 아름이네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아름이 데리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면 와서 아름이가 이틀 동안 밥을 거부했거든요. 물도 거부하고 밥도 거부했거든요. 근데 그게 엄마가 수업을 안 간다 하니까 아마 아름이도 거부한 건 아닐까. 오늘 이제 밥 먹는 거 보면 이제 나와요, 답이. 그래서 어쨌든 의식 수업은 내가 사랑이 회복이 되는 수업이에요. 예. 내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회복이 되는 수업이에요. 내 안에 내 사랑이. 그래서 그러려면 원래 있는 사랑을 가려져 있는 나의 생각, 판단 분별하고 있는 내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발표하시고요. 네, 발표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서울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어,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상 꼭 하시고요. 그죠? 그다음에 12월 6일, 7일 더 많이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시작.